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11시 30분 점심시간처럼 손꼽아 기다려지는 그리고 제방까지 손꼽아 기다려지는 빅머니 이혜림입니다. 오늘도 영양가 가득한 소식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헤드라인부터 함께합니다. 자, 외환 보유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넉 달째 상승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달보다 63억 달러나 늘어났는데 미국 재무부는 원화 저평가와 함께 외환 보유액이 너무 많다라고 불만을 제기하지만 한국의 정부 입장은 계속 고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미투데이가 결국 서비스 종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세 번째, 오늘은 주제가 건강검진입니다. 이때쯤이면 많이들 하시는데, 한 해에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미루다 보니까 11월, 12월로 이렇게 미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건강검진 올해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지키자.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도 소용없다. 오래 살아야지 된다. 오늘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빅마우스 두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건강을 챙기는 방법 중에 건강검진이 오늘 주제예요. 네. 올해 두 분 다 마치셨어요. 네, 저는 아직 하지 못했는데 뭐 다음 달 정도 한번 날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 연말에. 세상 정말 그 매년 할 때마다 약간 겁나는 게 있어요. 이번에 또 무슨 또 안 좋은 얘기 하나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아주 특이한 경험 하나 해드리면 그 약간 말이 어렵습니다. 양전자 단층 촬영. 소위 PET 검사라고 펫 검사라는 걸 제가 한 4년 전에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들 편하다고 한번 해보라고 제 담당 의사 형님이 얘기해서 해봤는데 은근히 겁나는 거예요. 검사하고 주사 맞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싹 누워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있다 검사를 결과를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통보가 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원장님이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 터미널 모니터에 딱 데려가서 앉으시라고 환자님 앉으시라고 그러더니 바로 딱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이게 한 5mm짜리인데 폐에 있는 암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딱 놀라잖아. 야, 이거 죽었다. 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환자님 놀라지 마시고요. 이거가 폐에서 나오는 암의 덩어리 보이는 건데 환자님이 아니라 바로 앞에 하셨던 분이고 환자님은 아직 이상이 없는데 개통했다가 안도감. 그러니까 완전 제가 새 생명 얻은 바로 그 기분. 근데 한번 해보시면 할만해요. 근데 모든 암을 뭐 제가 의사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모든 암을 한 번에 검사. 그래요. 주사 한 번 맞고 1시간만 누워 있으면. 그럼 요새는 점점 이렇게 발달의 기술이 되다 보니까 기술 발달이 되다 보니까 더 빠르게 또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겁난다라는 말이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들수록 더 그러시죠. 아유 같이 늙어가는 처지 그만 좀 하세요 그 얘기가. 저희 어머님이 뭐 이혜림에는 그 아나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또 뭐라 그러세요 지금요? 아니 정말요? 예. 아니 이제 걱정되니까 이제 건강 검진이라는 것이 걱정하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달에 받았는데 네. 아직도 결과가 안 왔어요. 저도 한번 그거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올해는 좀 일찍 신청을 해서 일찍 좀 받으려고 했는데 뭐 바쁘고 뭐 일 생기고 미루다 결국은 연말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다 돼서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좀 그나마 좀 빠른 편이고 병원이 좀 북적북적한데 앞으로 12월 되면 완전히 그 도떼기 시장처럼 바글바글 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확실히 한국 직장인들 바쁘니까 좀 아무래도 건강검진조차도 미루다가 그래도 검색어도 12월에 급증하는 그런 게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연말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건강검진이 딱 오늘의 주제로 선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또 회를 거듭할수록 또 비용도 증가하고 또 건강검진하는 항목도 늘어나게 되는데 오늘 어떤 토크 이어질지 주목해 주세요. 술 마실 시간은 있어도 건강 챙길 시간은 없었던 직장인들. 11월에 접어들면 그동안 미뤄놓은 건강검진 숙제하기에 바쁜데 혹시 이상소견이라도 있을까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건강검진. 그 속엔 또 어떤 빅데이터가 숨겨져 있을까? 속을 훤히 보여주는 투자의 내시경 빅머니. 빅마우스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차트에는 건강검진이라는 주제하에 우리 빅머니 3인방이 어떠한
건강에 적신호를 가지고 있나 찾아봤습니다. 정말 뭐- 까발려주는군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네. 누구든지 뭐 다 건강하고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시죠. 1위부터 3위입니다. 이게 많이 발병되는 순위예요. 그래서 1위가 갑상선 질환이고 2위가 고지혈증, 3위가 만성피로인데요. 1위는 갑상선 질환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자, 그래요. 누구의 저는 병명일까요? 없는데 와이프 얘기일까요? 왜 이러죠? 근데 뭐 혹시? 저 건강한 남자라니까요. 왜 이러세요? 아닌데. 그러면 그쵸. 네, 본인 얘기네, 네. 지금 보니까. 그 갑상선이라는 게 너무나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여기서 네네. 가장 젊은 제가 갑상선이 그래도 이제 조금 있지 네. 않나라는 이제 조금 좀 혹이 있대요. 아, 근데 네. 이제 이것을 바로 떼어낼 필요는 없고 1년 정도 더 두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갑상선 질환은 20, 30대 젊은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최고 네. 10배 가까이 되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여성암 1위가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근데 사실 워낙 흔한 병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제 건강 관련 보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알기에는 갑상선암이나 피부암 같은 경우는 아주 보상하는 금액이 적거나 맞아요. 보상 안 된다, 척추도 않고 그런 뭐 경우 이런 있어요. 얘기까지 제가 맞아요. 들었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여자 연예인들도 그 이제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 변정수 씨도 얼마 전에 뭐 수술을 했다라고 하고 네. 또 이 엄정화 씨가 뒤늦게 갑상선암 투병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요. 주얼리 출신의 연기자 박정아 씨도 갑상선암 수술했는데 그게 30대 초반에 아, 30대 초에. 네, 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리고 슈퍼모델 출신 가수 한영 씨도 얼마 전에 갑상선암 다 젊은 여성들이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을 보고 많은 팬들이 응원도 뜨겁게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사실 한 가지 정보 말씀드리면 우리 그 해리 앵커가 걸리신 병이 미인병이에요. 미인병. 연예인들만 걸리는 오, 이 그래요. 약탄소병. 이게 뭐라고 하냐면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하는 건데 네. 보통 항진증이 어떻게 되냐면 체중이 좀 줄고요. 좀 말라요. 좀 네. 열이 많아지고 그래서 좀 더위를 좀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눈은 살짝 튀어나니까 눈이 좀 커 보이겠죠? 네. 그래서 좀 미인병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몸매 좋으신 분들이 네. 생각에 사실은 뭐 이렇게 병이었던 거죠. 근데 또 반대의 병이 있어요. 저하증이라고. 항진증이 있고 저하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진증은 호르몬이 많은 거고 저하증은 그렇죠. 호르몬이 너무 적은 네, 거고 그래서 그런 저 거죠. 의사분한테 한번 그 문의를 해봤더니 저하증 같은 게 어떠냐면 오히려 체중이 많이 늘고요. 추위를 못 견디고 좀 으슬으슬함을 많이 느끼고 네. 그리고 위장장애나 피부에 좀 건조해지거나 이런 네. 현상들이 나타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미인들은 좀 항진증, 그럼 반대는 뭐죠?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좀 이런 증상 있으시면 한번 병원에 한번 가서 꼭 검사 한번 맡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와이프도 사실 오. 갑상선에 이런 혹이 나서 예전에 제거술 받은 적이 아, 있어요.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정말 갑상선에 좀 부작용이 혹시 아닌가 싶은 게 갑상선 병 걸리면 성질이 좀 더러워지나 봐요. 이거 지금 나중에 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얘기를. 네. 그게 아니라 네. 좀 예민해지신다고 해서 예민해진다고. 성격이 약간 예. 예민해져요. 예민해진다. 그러니까 저 더럽다는 게 저한테 뭐라고 아닙니다. 보시면 안 네. 돼요. 저요? 네, 또 저한테도 아까 뭐라 그러지 그러셨잖아요. 마세요. 네, 오늘 이 네, 이 더러운 구독. 게 아니라 예민해진다. 예민해진다. 네, 이 점. 화나고 예민해지면 갑상샘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2위가 고지혈증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 아버님이 걸리신 것도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이규찬 기자는 왠지 아닐 것도 아버님이면- 같고, 제 또 공격인가요? 네. 여기 아버님 나이대가 아니 자꾸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데요. 사실 고지혈증 네. 저는 사실 한 15년째 친구로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 친구요? 왜냐면 15년째 보면 이규찬 기자도 솔직히 얘기하세요. 고지혈증은요. 대한민국 직장생활 한 10년 넘으면 다 있어요. 아마 남편분도 있을 테니까 이건 거의 대략- 동반자로서 예. 같이 요즘 하셨군요. 광고에 나오는 그 지방이 항상 붙어 다니는 그 지방이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계속 꾸준하게 먹고 있고요. 사실 이게 왜 무섭냐면 이게 정말 자꾸 안 좋아지면 심혈관 질환 쪽으로 가서 이게 난 지나치면 이제 요즘 스턴트 시술 같은 그쵸.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게 이제 엮여 있는데 사실 저희 그 친한 형님이 제 담당 의사 그 선배님인데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좋은데 어떻게 이제 고치냐 그랬더니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딱 하나요. 살을 빼라. 살만 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건데 네. 근데 사실 그 형님도 요즘 나이가 들어서 배가 살 빼는 거 아프고. 누구나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사실, 아니겠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것도 하면서 어저께 그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꼭 방송에서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의사 입장에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요즘 청소년들이에요. 우리나라 6명 중에 1명이 이미 고지혈증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병인데도 불구하고 애들도요? 어린아이들이 이게 아마 걸린다라는 패스트푸드 거죠? 많이 먹고요. 네. 피자 같은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많이 먹게
하니까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히 고지혈증은 가족용, 그러니까 유전적인 아. 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이런 때 이제 연세가 있으시거나 고지혈증이 있고 그러면 꼭 자제분들 미리 어렸을 때부터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네. 꼭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방송에서.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이게 고지혈증이 퍼져서 비만, 심장질환, 당뇨, 간기능 저하 다 이렇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죠. 제가 뭐 그것까지 간기능까지는 제가 의사가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듣긴 노력하고 계시죠? 들어요. 살을 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때도 그래서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20년째 다이어트는 남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꼭 네, 이겨내실 수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네. 3위가 이건 뭐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네. 직업의 특성상 네. 뭐 기자라는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사실 모든 직장인의 만성 질환 1위가요. 바로 만성 피로 증후군이고요. 그렇죠, 네. 사실 주 원인이 과도한 업무량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OECD 국가 중 유난히 일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직장인들 조사를 해봤어요.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냐 했더니 여러 가지 나왔는데 통풍이 잘 안 되는 건조한 사무실. 맞아요. 요즘 또 유리로 지으니까 또 네. 창문도 없죠. 그리고 업무 중 휴식을 못하는 문화. 예. 그 잦은 야근, 상사와의 트러블, 이 모든 게 나의 그 스트레스 원인이 되고 네, 네. 결국 이것이 직장인들의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요즘 생각이 또 좀 담배 듭니다. 피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피니까 바깥 공기를 했지만 이웃장 기자 담배 안 피시죠? 그쵸. 그러니까 나갈 일도 없잖아요. 담배 안 피니까 어디 나갈 핑계도 통풍이 없어요. 안 돼서. 근데 만성 질병 1위입니다. 직장인들에게. 네. 그래서 뭐 우리도 또 다 같이 걸릴 수 있는 만성 피로.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유난히 뭐. 바카스가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바깥에서 광고도 딱 그런 거였는데요. 네, 맞아요. 네. 이 모든 게 거의 이규찬 기자한테는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 관련한 히든 차트에서 우리 빅머니 3인방의 건강 적신호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럼 빅데이터 토크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접목을 시켜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어떠한 로드맵을 찾아볼 수 있을까 했더니 역시 병원에서 좀 부모님의 또 효도 선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요새는 건강검진에 수은 검사도 하게 된대요. 네. 그리고 불안하죠. 건강검진 하기 전에 내가 이번에는 뭐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위내시경이 또 이게 수면으로 할 것인가 생으로 할 것인가 또 고민되고 패키지 여러 가지 키워드를 거쳐봤습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뭐 매년 많이들 받으시겠지만 여기서 몇 개만 추가해도 금액이 딱 올라가요. 옵션이라고들 하죠. 네, 쉽게 네. 얘기해서. 네. 근데 이제 건강검진의 가격이 정말 그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건강검진 비용이 정말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건강검진 받는 곳보다 최소 30% 이상 MRI가 더 비싸게 나타나고요. 네. 특히 요즘 패키지형이라고 해서 MRI에다 CT에다가 요즘 아까 말씀하신 PET 네네네. 그런 검사를 다 고가 장비를 동원하다 보니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든요. 일부 대학병원 갔더니 1박 2일 숙박형 패키지라고 해서 소위 프리미엄이라는 붙은 거예요. 프리미엄 건강검진. 네. 가격이 무려 2천만 원에 가깝다고 하네요. 그게 맞아요. 그게 왜 유행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트렌드가 된 게 이제 돈 많으신 분들에서 삼성그룹에서 이사가 되면 정말 별달았다는 얘기하면서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삼성그룹 임원되면 1박 2일로 삼성 변호사 한다는 얘기 있고요. 서울대병원이 강남에 의료센터 하나 만들었잖아요. 거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주 고가로 뭐 싹 해주는 건데 1박 2일인데 뭐 몇백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마 거기서 얘기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 의사분들이 한결같이 또 제 친구도 친한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패키지형 이런 종합검진을요 너무 맞는 검사로 이게 모든 것이 다 된다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네, 그것도 잘 가려서 해야 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윗분이 뭐 그 혈압으로 뭐 안 좋아하셨다, 풍이 네. 있었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당뇨 있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 조목조목 따져서 하면 훨씬 비용을 좀 절약할 수 네.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요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있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신문 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조사에 정확히 숫자를 불러드렸는데요. 빅5라고 있잖아요. 뭐 네. 현대 서울 그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그렇죠. 카톨릭병원 네. 이렇게 5대 병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쫙 분석해봤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방사선 피폭량이요. 네. 우리가 기본검진의 30배. 그러니까요. 30배. 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방사능이 네, 위험스럽다라고 하는데 네. 오히려 건강검진하면서 방사능이 네, 건강해지려다가 노출되겠어요. 방사능이 더 많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기억이 나요. 건강해지겠어요. 왜냐하면 펫 검사를 제가 해봤더니 제가 내년에 또 할 거 그 형한테 물어봤더니 아까 한 5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게 아마 거기도 다 그런 게 너무 있는 자주 것 하면 안 같습니다. 예, 된다. 맞습니다. 네. 예. 사실 그래서 정말 비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병원보다는 동네 좀 작은 병원이 의료수가 좀 낮게 책정돼서요. 네. 비용도 훨씬 좀 저렴한 면이 있고요. 여기 한국건강관리협회라든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가시면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비용이 굉장히 좀 저렴하거나 아예 공짜로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알아내려고 럭셔리 검사하다가 진짜 암 걸리겠다라고 그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근데 네. 기본 검진하면 정말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좀 신뢰감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암이 잘 안 나오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도 좀 신뢰감을 더 높였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도마 로드맵을 살펴볼게요. 해외 교포라는 키워드가 뜨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즘 해외에 계신 저희 방송을 또 유튜브 통해서 해외에서 보시는 많은 분들은 저 이학영 위원이 하는 얘기 정말 맞다 그런 얘기 하실 텐데요. 해외 이제 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한국 방송도 있고요. 한국 언론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가 해외 미국 유럽 다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한결같이 빠지지 않는 광고가 있어요. TV 광고, 지명 광고, 온라인 광고 다 있는데 뭐냐면 한국의 고국 방문 김에 뭘 하냐면 건강 검진을 받으시라는 광고가 우리나라 대학 병원들도 있고요. 조금 중소형 병원들이 엄청 같이 TV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본 거로는 치과 치료 있죠. 네, 그리고 네.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간 김에 단체로 가족들이 가서 어르신들은 건강검진 하시고요. 자제분들, 따님들은 눈 검사, 여러 가지 수술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피부 시술,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른 얘기가 패키지로 광고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광고에 보면 고급검진 프로그램 특별 항공요금 책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세일도 많이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예. 고국에 오면서도 하고 네. 또 한류 바람도 한류 이름도 건강검진도 분명히 많죠. 있고. 그 안에는요. 네, 네. 이규찬 기자께서는 도마 어플에서 어떠한 스토리를 좀 생각해낼 수 제가 있을까요? 한번 올해 우리 스토리를 찾아봤더니요. 네. 건강검진한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건강검진 다시 다 받으셨습니까? 1년 중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연말에 꼭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장면 드라마 한 장면인데 정말 아파 보이죠? 이게 골수를 뽑아내는 장면이래요.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암 검진할 때 골수를 뽑으면 되게 아프대요. 그래서 봤더니 요즘에는 아프기 전에 좀 미리 예방하라고 해서 이런 건강검진 얘기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삼성생명이 여기 관련된 주로 꼽히거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요즘에는 100세까지 사는데 오래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아프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유병장수. 이 컨셉으로 밀어가지고 보니까 이 회사가 뜬 게 병원도 삼성생명이 맞아요. 있다면서요. 삼성생명 공익재단이라고 있는데요. 그 재단에서 하는 게 우리 삼성서울병원 있잖아요. 그게 삼성생명 아래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그 삼성생명이 많이 떴는데 주가도 보니까 최근에 그래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그 위내시경이 저는 그 도마 앱에서 나왔고 또 그리고 로드맵에서도 나왔는데 수면 내시경으로 하셔요? 아니면 생으로 하셔요?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저 개인적으로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젊었을 때 한 두세 번을 그 모 대학병원에서 했거든요. 네. 그때는 수면을 그 병원은 안 해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해주는 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그게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X 고생했다는 거. 발음이 그런데 X 고생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조건 수면 내시경을 네. 전 하죠. 저 얼마 전에 그 생으로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의사분이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했더니 네. 내가 괴로워하니까 그러게 누가 생으로 하시래요? 이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해외에서는 거의 수면 내시경을 안 한다라는 거 네. 이거 한번 짚어보고 갔고요. 도마를 이용한 빅데이터 토크 진행해봤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감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건강검진. 요새는 좀 아파. 네,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아주 더 색다른 거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오늘 그 건강검진을 얘기하면서 해외 교포들이 외국인들도 또 한국을 많이 방문하면서 건강검진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더 해볼까요? 이제 외국인 얘기를 더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순수 한국 사람들도 고국 방문도 있고요. 진짜 외국인 있잖아요. 이제 백인이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실제 2009년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본격화한 이후에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한국인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가 정확하게 연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지금 정말 많이 한류야. 나오고요. 네. 많이 오고 있어요. 국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인 환자가 30%를 넘고요. 중국인이 19%, 일본이 17%, 러시아 사람들이 7.7%인데요. 이게 사실 보면은요, 미국인 환자, 중국인 환자는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교포예요. 근데 국적이 그렇게 되네요. 미국이라든가 국적이 중국 사람들로 많기 때문에 실제는 대부분이 한국 사람인데요. 일본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은 대부분이 현지 사람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여러 가지 네.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환자들이 국적별로도 어떤 의료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미국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검진 말씀드렸던 패키지, 그리고 치과진료 말씀드렸던 치과진료하고 워낙 비싸게 미국에서 받으니까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시고요. 일본 사람들은요, 당연히 한국 드라마에 뭐 열풍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미용, 성형 이런 것들, 피부과 이런 것들. 중국인도 마찬가지 미용, 성형이 많이 네. 있고요. 러시아 분들은 워낙 수술이 한국 사람이 잘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형외과라든가 정말 고관절 디스크. 그래서 이쪽에 좀 유명한 강남에 병원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라서 이번에 공항 근처에도 제가 알기엔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네.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아, 있고요. 러시아 그 하나 더 있어요. 산부인과가 많고요. 네네. 그리고 뜨끈뜨끈한 조리원문화가 없어서 조리원에 그렇게 많이 오요 산후조리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러시아 찜질방이 제가 네. 얘기해드리면 찜질방이 LA라든가 뉴욕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부분 사람 한국 사람 빼놓고는 다 러시아 사람.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그게 그만큼 차이가 나요. 아,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계에도 네. 또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바이오계는 약간 성격이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고생을 하잖아요. 검사할 때. 그러니까 피 한 방울, 그리고 약간의 살점 띄어갖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소위 암 진단 키트고 요즘은 암도요 피로 검사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주 검사의 그 성공률가 아주 높다고 하는데 여하튼 암 진단 키트 개발하죠. 그래서 성과를 낸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나노엔텍 같은 경우가 크게 한번 곽강을 받은 적이 있고요. 안국약품 같은 이것도 코스닥 기업인데 이런 것들 추진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죠. 네. 사실 건강검진 제가 관련해서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구글하고 네이버에 검색량을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11월, 12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 그래서 네이버 트렌드 보면은 특히나 12월 말에 급증해서 피크를 보이는데 건강에 이제 연말이 되면서 건강에 관심도 늘고 그래서 개인들도 회사뿐만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예약을 하기도 하고요. 연말연시에 부모님들 건강관리해주는 좀 효도 상품으로 이렇게 예약해주기 위해서 검색하시는 분들 5월에도 많아요. 많고, 그렇죠. 어버이날과 연말 연시가 많고. 그리고 이제 CEO들도 이제 1년 한 해 다 정리하시고 이때 주로 건강검진 받으시는데 네. 이 때문에 좀 고생하는 업종이 있어요. 뭐예요? 여의도 횟집들이요. 횟집이요. 네. 요즘 방사능 때문에 가뜩 힘든데 요즘 힘든 이유가 건강검진 이후에 네. 왜 주로 횟집을 가시는 분이 점심 때 방 안에서 조용히 비즈니스 미팅 하시려고 임원이나 CEO들이 많이 가세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분들 요새 중금속 건강검진 패키지 중에 중금속 검사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럼 수치 나오면 약을 먹으면 다른 중금속은 빼준대요. 네. 그런데 수은만큼은 이게 사람 몸에 축적이 돼서 안 빠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주로 생선 먹으면 많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생선에 많이 드셔서 작년보다 더 늘어난 수은 수치를 보시고 우울해지셔가지고 네. 요때만큼이라도 잠깐 생선 먹지 말자 이런 네. 분위기가 된다고 하네요. 저희 가족분 중에 이 중금속 머리카락 검사를 한다라고 해요. 또 이것이 또 피 검사도 있지만 머리카락으로 중금속 검사를 해서 평균 이상이 나와서 걱정을 하던데 이거는 뭐 생선을 어떻게 안 먹을 수도 없고. 맞아요. 유익장 기자가 네. 지금 얘기한 거 사실 저희가 진짜로 한 2달 전에 사실 저희가 아는 지인이 그 증권사 대표랑 점심 먹는데 딱 그 그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워낙 일찍 가려는데 자기가 웬만하면 안 가는데 그 얘기를 딱 같이 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네. 정말 이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수치를 그날 좀 확인해 보니까 한 10몇 가지가 나오는데 뭐 간 수치면 뭐면 잔뜩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진단받으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저도 당장 진단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젊은데 싫어져요. 어떡해. 그래서 저희도 집에 계시면 와이프한테 어떡해.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와이프도 네. 평소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거 진단 많이 받았다니까 와이프가 걱정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그렇죠. 앞으로 20년은 돈 더 벌어와야 아니, 되는데 20년이 뭐예요? 40년 더 네, 이렇게 벌으셔야지. 하면 어떡하냐. 저는 처음에 얘기할 때요, 이유찬 기자가 걱정하시면서 한 몇 번 얘기해갖고 말을 실수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강송인이 저렇게 말을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은 가짐을 보통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네. 대단한 분이십니다. 배웠어요, 뭐. 네. 그럼요. 이제 여성을 모시고 사셔야죠. 사셔야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뭐 한약이라도 해 드셔야 그래서 와이프가 지금 그래도 한약 알아봤는데 네. 요즘에 한약재 중국산 그러니까요, 농약 또. 때문에 네. 오히려 불안하다고 해서 그냥 저는 홍삼 네. 하나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홍삼 하나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프면 부인이나 남편이 가장 속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결혼 전에 예비 부부가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속상하다라기보다 모르고 결혼했는데 너 나한테 속여 결혼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럴까봐. 알고 그런 거 보니까 아니에요? 뚜껑 열리고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네. 사실 결혼 전에 건강검진하는 건 네. 이제는 뭐 거의 예의에 가까워요. 그래요. 뭐냐면 서로 이렇게 예물 주고받는데 스드메 패키지라고 하잖아요. 스드메가 뭐예요? 스드메가 뭐냐면 스튜디오에서
이제 웨딩 촬영해야 아, 되죠. 네네. 드레스 있죠. 네. 그리고 뭐 메이크업. 그래서 이거 패키지로 묶어서 파는데 요즘에 스드메 플러스해서 건강검진까지 패키지로 예약을 한다 그래요. 아, 정말로요? 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뭐 스드메 건 이렇게 돼야 되나요? 스드메 건.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오래 안 하셨다면 꼭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딱 한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왠지 제약업종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오늘. 네. 그래서 역시도 이항영 위원께서 어떠한 종목을 나타낼지 매일 궁금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시청자분들께서요. 정말요? 네, 공개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식은 약간 의외인데요. 하나투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투어나 우리 모두투어 같은 게 상장돼 있는데요. 이들 회사들 대부분이 아시는 분들이 아웃바운드라 그래갖고 해외에 일단 송출하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이요. 인바운드라 해갖고 한국에 오는. 그런 게 네. 진짜 있구나. 아, 네. 제가 하는 말이요. 네.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현실적으로 있는 얘기를 네, 말씀드린 네, 거고요. 거기 보면 20% 할인이다, 뭐 15% 특별 할인, 50세 이상, 뭐 건강검진도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확한 뭐 특정 업체를 얘기는 그렇지만, 목동에 있는 무슨 치과 병원인데, 치과인데, 제가 보면 거의 매일 TV 방송하는 거 봤어요. 아마 연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요즘 새로운 어떤 마케팅 루트로요. 우리나라 중소 개인 병원들이 해외에 방송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게 일본 교포 방송에도 많이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인바운드 쪽이 많은데 인바운드 쪽에도 특히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검진 패키지 그리고 고급 방문 같이 플러스 알파로 네. 들어가는 거고 요즘은 저 청와대로 말씀드리면 지역자치단체 있죠. 예를 들어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부산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도시인데 이런 건강검진 패키지를 같이 하는 것들이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구글에 검색하면 많이 뜰 겁니다. 의외로 많이 뜹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투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고국 방문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나투어였고요. 자, 이규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사실 저는 휴원수를 가져왔는데요. 네. 건강검진 했으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죠. 네. 저처럼 홍삼이라도 하나 드시든지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 갖고 있는 지방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살 빼기도 힘들고 술 안 마시기도 힘들고. 그런데 다행히 지방간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 휴원수라는 업체가 개발해서 지금 임상 실험 중인데 임상 이상 중이고요. 빠르면 2016년에 치료제 나온다고 하니까 수혜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회사가 잘하는 게 비만 치료제. 그래요? 이름이 살사라진이에요. 살 사라진 살이 사라진다고. 이 약을 잘 먹으면 적네. 살이 사라집니다. 이름도 괜찮게 영어 되었죠. 이름 갖고 살사라진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살 빼세요 그러면 살 사라진 드세요가 되는 네, 거예요. 이게 거의- 전문 의약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88점과 비슷한. 아, 88정이 최고네요. 살 사라진. 네, 그래서 저는 비만 치료와 지방간 치료제 휴원스를 한번 찝어봤습니다. 네, 어제 감기와 관련해서 건강 최고다님께서 딱 우리 어제 오늘 주제와 닉네임이 어울리지 않나요? 건강 진짜 최고다님께서 어울리네요. 이규찬 기자 대한약품 화이팅 의견 네. 주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송도스카이님께서는 이항영 위원다운 당연한 선택인데 싶네요. 녹십자에 한 표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팬들이 지금 거의 경쟁을 감사합니다. 벌이고 송도스카이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 드리고 있어요. 최고다님. 그리고 임머니님께서 당첨되셨는데 아직 선물 못 받으셨다고 저희가 꼭 알아보고 상품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은서사랑님께서 귤 어제 제가 가져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주세요 했는데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김혜림 아나운서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홀랑 먹었습니다. 냠냠냠냠냠. 네, 저는 이해.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기를 시켜드렸고요. 네. 자, 오늘 뭐 어떠셨어요? 오늘요. 네. 사실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앞서 우리가 하나 투어랑 우리 휴원수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마트가 또 뜬금없이 생각나네요. 네. 앞서 홍삼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번에 홍삼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다 KTNG 이런 데 KTNG 가 원래 하는데 얼마 전에 이마트가 반값 홍삼을 내놨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기억났어요. 똑같은 네. 성분은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까 모르겠는데 똑같은데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마트에 갔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매진이라고 예약을 하나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건강하신 말이잖아요. 저는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신 여러분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하나 명심하실 게 이름 실수하시면 갑상선 이분들이 예민하시니까 이름 꼭 자부들 주의해서 올려주시기 저 바랍니다. 예민 모드인가요? 네. 여러분, 내일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마다 입고 나오는 그 옷, 한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직접 입고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그분의 빅데이터 코스프레를 토크로 하신다면 네,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